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원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인 총평은 제가 앞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네, 다음은 납자루와 작은말 조개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조개라는 거죠. 그럼 얘는 납자루라는 거고요. 얘가 납자루고 얘가 작은말 조개 되겠습니다. 보자, 암컷 납자루는 산란관을 뻗어 작은말 조개에 난자를 낳고 이 난자와 수컷 납자루가 방출한 정자가 수정되어 형성된 수정란은 작은말 조개 안에서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친다. 네, 발생과 생장이 줄쳐 있으니까 기어보자. 붉은 점 못이 나비의 알은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 네, 그럼 요거는 이제 발생과 생장에 예에 해당하겠죠. 네, 그럼 이어서 작은말 조개는 납자루가 접근할 때 자신의 유생을 납자루의 아가미와 지느러미에 부착시켜 널리 퍼뜨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여기 아가미 있으니까 보면 니은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아가미 세포로 구성되어 있겠죠, 당연히. 네, 그 다음에 납자루와 작은말 조개의 상호작용은 그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라는 거니까 상리공생에 해당하겠죠. 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S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동물종 A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A를 배양 조건 1, 2, 3에서 각각 단독 배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은 1, 2, 3에서 시간에 따른 A의 생존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1, 2, 3에 대한 자료이다. 네, 배양 기간에 출생한 개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미세 플라스틱 없고 S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와 같고 S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보다 높다. 그럼 이렇게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네, 즉 여기 1, 2, 3이 있으니까 1, 2, 3 이렇게 갈수록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네, 그러면 1, 2, 3으로 갈수록 생존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생존 개체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망한 개체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수록 사망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자,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존한 A의 개체가 많아진다. 네, 농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렇게 높아질수록 생존한 A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망한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죠. 생존한 개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틀렸고 구간 기억에서 여기서 사망한 A의 개체수는 그러면 1에서가 3 에서보다 많은 게 아니죠. 지금 사망 뭐가 더 많이 한 거야? 3이 더 많이 했죠. 네, 그러면 1에서가 3에서보다 많다 틀렸고요. S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A에게 환경 저항으로 작용하겠지. 네, 정답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네,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에 중요하겠지. 네, 지중해 담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의료용 접착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생물 자원을 활용한 예에 해당하겠죠. 멸종 가능성이 큰 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에 해당하겠지. 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는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가에서 달을 그림은 ATP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자. 여러 분자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항이뇨 호르몬이 합성된다. 여기 기억 줄쳐 있으니까 보면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그렇죠?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거 맞고요. 사람의 체온이 낮아지면 근육이 떨리면서 열이 발생한다. 그럼 여기 보면 나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겠지. 이 에너지 가지고 근육이 떨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나에서 과정 A가 일어난다. 맞고요. 다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 다는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네, 이렇게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된다. 일부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전부는 틀리는 건데 일부는 ATP에 저장되는 거 맞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해서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겨우살이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 네,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그리고 니은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사이의 상호작용의 차이는 뭐야?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같은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고요.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다른 종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보자. A는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한다. A가 뭐냐면 햇빛이네. 그렇죠? 그럼 얘는 비생물적 요인 맞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자. 겨우살이는 햇빛이 잘 드는 참나무의 꼭대기에 주로 서식하고 참나무의 가지 안에 뿌리를 박아 물과 양분을 빼앗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한다 라는 건데 그럼 겨우살이와 참나무 사이의 상호작용은 얘는 서로 다른 종이니까 이제 니은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억이 아니고. 네, 같은 종의 수컷 큰 뿔양들의 풀의 크기나 뿔치기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는 거. 이 순위제죠? 그렇죠? 같은 종이라고 더 알려줬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네, 정답은 기억.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가는 사람 체세포에 체세포라고 되어 있네. 세포 주기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나는 가의 특징 중 사람의 체세포 세포 주기 G2, 1, 2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M기와 S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네, 그럼 이런 거는 여기 쓰면 되는 거죠. 가한계에 속한다. 그럼 여기는 G2기, 그 다음에 S기가 해당하는 거고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M기 되겠고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는 것은 S기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G2기는 여기서 하나만 해당하는 거니까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S기가 여기 두 개 있네. 그렇죠? 그럼 얘가 2니까 S, 얘는 1이니까 M. 네, 보자. A는 0이 아니고 1이고 네, 1시기의 세포에는 M기죠. 뉴클레오솜이다. 뉴클레오솜은 다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시기에 2는 S기인데 특징 기억이 나타난다. 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그냥 요거 보고 풀라는 거죠. 네, 표 가는 성인 A의 건강검사 결과의 일부를 나는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는 고지혈증으로 진단된다. 고지혈증 여기 보면 총 콜레스테롤 200 이상인 경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76이니까 아직 고지혈증은 아니다. 네, 대사성 질환 중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당뇨병 뭐 이런 거. 네, 1일 에너지 섭취량이 1일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그러면 살이 찌는 거죠.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니까 즉 비만이 될 확률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지. 네, 정답은 니은 해서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A의 X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게 X를 2회에 걸쳐 주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1차 면역 반응 일어났고 여기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죠. 그죠? 구간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지금 여기 항체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항체를 분비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니까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고요. 구간 2에서 기억세포로부터 형제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여기 지금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여기 기억세포가 형제세포로 되었다라는 거죠. 맞고. 구간 1과 2에서 모두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그죠? 체액성이 특이적이죠. 네. 둘 다 이제 체액성 면역 일어나는 거니까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과는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래. 기억과 니은 중. 그럼 교감 아니면 부교감인데 기억을 자극했을 때 얘는 지금 기억을 자극했을 때 심장세포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빈도 변화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전, 자극 후를 비교해 보면 자극 후가 지금 빈도가 더 증가했으니까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교감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물질을 X의 주사량에 따른 심장박동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는 교감, 부교감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X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중 하나인데 X의 주사량이 증가할수록 심장박동수가 감소한다 라는 거니까 그럼 이건 뭐라는 거야?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죠. 보자, 기억과 니는 모두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말초신경계는 뭐예요? 중추신경 빼고 다 말초신경계 되겠죠. 중추신경은 뇌 척수 빼고 다 말초신경이야. 그럼 교감이든 부교감이든 체성이든 어쨌든 다 말초신경에 속하는 겁니다. 네, 기억의 신경자 이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X가 분비된다. 기억은 지금 교감이니까 신경자 이후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는 거죠. X는 아세틸콜린이니까 틀렸고 심장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는 심장박동수에 비례하겠죠. 그죠?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심장이 많이 뛴다라는 거야. 네, 그럼 심장박동수가 여기 있으니까 C1, C2, C1이 심장박동수가 더 높으니까 발생 빈도는 C1일 때가 더 높다. 그래서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높다.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3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사람 A의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T1일 때 갑상샘 이상이 생겼대. 그래서 니은의 분비량이 정상보다 감소했대. 이거 감소했대. 그죠? 그리고 T2일 때 치료했대. 치료하니까 이게 다시 증가했다라는 거죠. 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갑상샘에서 니은이 분비된다. 네, 이거를 알려줬다라는 것은 이거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네, 갑상샘에서 니은이 분비됐다. 그럼 니은은 이제 티록신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TSH이고요. 네, 보자. C상하부에서 기억이 분비된다. TSH는 C상하부가 아니고 뇌하 수질 전엽에서 분비되는 거죠. 네, 혈중 티록신 농도분의 TSH 농도는 이거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T2, T3, T2를 기준으로 봤을 때 T2는 T3보다 TSH가 지금 더 농도가 높고요. 티록신은 보니까 더 농도가 낮죠. 네, 그러면 T2가 전체적으로 T3보다는 크다. 네, 정상인에서 니은의 분비는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이 되죠. 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4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어떤 동물에게 탄수화물 섭취시키면서 측정한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 인슐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네, 여기 탄수화물 섭취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사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혈당량과 항상 비례하는 게 뭐야? 인슐린. 그럼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다? 인슐린이다. 글루카곤. 네, 보자.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고요. 니은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은 인슐린이죠. 네, 기억과 니은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연수가 아니죠. 뭐 C상하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기억 해서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킬러 문항 되겠습니다. 감수 분열 세포 매칭 문항인데 이런 유형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유전자를 쓰면서 풀면 이거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의 에볼루션 비슷한 유형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자, 사람의 유전응들이 가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일단 상염색체 여기 줄쳐야 되는 거지. 그죠?
네, 있는 세 쌍의 대림 유전자 A의 B, B, D, D에 의해 결정된다. 표는 사람 P의 세포 가에서 다니까 우리 감수 분열 유형에서 한 개체의 감수 분열 되겠습니다. 네. 가에서 다에서 기억에서 리을의 유무 그리고 여기서 이거 더한 거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 다는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기. 이 중기가 어떤 의미야? 무슨 중기야? 송중기? 아니. 이 중기는 곱하기 2 염색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감수 분열 세포 매칭해서 이 세포를 표현할 때 2n 곱하기 2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1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곱하기 2라는 거야. 네, 그 다음에 가에서 다 중 2개는 지원기 세포 1로부터 형성되었고 나머지 1개는 지원기 세포 2로부터 형성되었다. 이거는 GT 유전자 쓰기 하고 커팅했을 때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 스몰 a, 라지 b 이렇게 스몰 a, 라지 b, 스몰 b, 스몰 d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단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대립 유전자쌍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크게 보자. Yep. 네, 그럼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일단은 그느드르가 다시 여기 써보면 스몰 a, 라지 b, 그 다음에 스몰 b, 스몰 d 이거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상에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볼 때 일단 뭐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똑같은 알파벳이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돼. 스몰 b, 그리고 스몰 b 이런 거 이제 보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립 유전자쌍이 있는지 여기 라지 D, 스몰 d 대립 유전자쌍이 있구나. 스몰 d가 여기 있고요. 이런 거를 일단 체크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가보자. 일단 뭐부터 하면 돼? 얘네가 한 개체의 감수 분열이니까 없다, 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다, 있다, 없다. 얘는 n 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없다, 있다, 없다, n. 그 다음에 얘도 없다, 있다, 없다, n 되겠고 다 중계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곱하기 2라고. 그래서 얘는 다 곱하기 2야. 다 n 곱하기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쓰면서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가나다 유전자를 쓸 때 일단 뭐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어? 얘는 물음표가 있으니까 나와 다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나부터 저거 보면 일단은 여기 얘네가 이제 뭔지 모르겠으니까 얘부터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건 쉽잖아. 그렇죠? 이거 4가 있으니까 이거를 n 곱하기 2니까 뭐로밖에 쪼갤 수가 없는 거야? 2로밖에 쪼갤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스몰 b가 2개 있다. 라는 거고 라지 d가 2개 있다. 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요걸 보시면 돼요. 여기 스몰 b가 여기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스몰 b가 여기 2개 있고 그럼 얘가 0, 0이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라지가 없다라는 거니까 여기 스몰 a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나는 완성이 됐네. 그지? 그럼 요걸 통해서 이제 OX를 판단을 할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a는 있어. 스몰 a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b는 없고 스몰 b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d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얘네가 뭐라는 거야? 스몰 a랑 스몰 b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 얘네는 나머지 라지 b랑 스몰 d 둘 중에 하나이면서 얘는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다 접근을 해보자. 네, 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얘도 n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거 쪼개면 되는 거죠. 그죠? 얘도 지금 2 플러스 2, 얘도 2 플러스 얘는 지금 일단 요거부터 해보면 2 플러스 2 하면 얘는 지금 스몰 b가 역시 2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라지 d가 지금 2개 있다라는 거야. 네, 그럼 얘도 여기 스몰 b가 여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지 d가 2개 있으니까 스몰 d는 없는 거야. 그렇죠? 4니까 이렇게 되면서 그럼 얘는 라지 a가 지금 2개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유전자 이렇게 됐어. 그럼 역시 OX 봐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몰 a는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b가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스몰 b라는 거고 얘가 스몰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둘 다 이제 XX니까 뭐 얘네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뭘 접근하면 되겠어? 이제 가를 접근하시면 된다. 가. 네,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지금 요거를 알았잖아. 그쵸? 그럼 얘는 상에 있기 때문에 이거 스몰 b가 없다라는 것은 라지 b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라지 b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a가 없다라는 것은 라지 a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여기 있잖아. 이거 가지고 이제 쪼개시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라지 a가 지금 두 개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0 플러스 0이 되면서 여기 스몰 b 없고, 스몰 b 없고, 스몰 d도 없다라는 거야. 그럼 라지 d. 이렇게 된다. 유전자 다 썼네.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지 b는 있고요. 스몰 d는 없으니까 얘가 라지 b는 있고 스몰 d는 없다. 이렇게 다 나왔다라는 거죠. 네, 얘는 뭐 굳이 채워본다면 얘는 2가 되겠네. 이렇게.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얘네가 다 n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2n 곱하기 1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2n 곱하기 1은 하위 있음 상위 있음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고, 그럼 하위 있음 상위 있음, 하위 있음 상위 있음, 하위 있음 상위 있음, 하위 있음 상위 있음, 그 다음에 하위 있음 상위 있음 d만 일단 쓸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럼 보자. 여기서 이제 두 개는 지원기로부터 지원기인 1로부터 형성되었고, 여기서 하나는 이제 다른 이젠 지원기 2로부터 형성되었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이제 두 개씩 합쳐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렇게 합쳐본다면 지금 얘는 이렇게 합쳐보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얘가 라지니까 이거 합치면 라지 스몰 a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두 개 합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 스몰 b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합쳐도 안 되겠네. 그렇죠? 여기 두 개 합치면 얘는 유전자가 스몰 b니까 라지 b가 없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안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이제 요거랑 요거를 합쳐야 이제 지원기로부터 갈라진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합쳤을 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b, 라지 d. 지금 요게 분열돼서 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 스몰 b 요거가 나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 라지 d가 있기 때문에 여기 라지 d 이렇게 합쳐진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지금 지원기 이거 합쳐서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지원기 1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얘는 나머지 지원기 2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문제에서 두 개는 1로부터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2로부터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보자. 기억은 라지 b 맞고요. 1로부터 나가 형성되었다. 1로부터 그죠? 가 나가 형성된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얘가 1인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맞고요. P의 가의 유전자형은 여기 라지 D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린 거지. 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어려워? 쉽죠? 그냥 뭐 가져간 거 있어? 없잖아. 그냥 이거 쓰면서 푸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GT 유전자 쓰기, 그리고 한계체의 감수 분열, 그리고 커팅의 의미를 알면 이런 거는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일단은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시바스킬에서 쫙 정리를 해 드리니까 꼭 이거를 틀린 친구는 심필히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 변화 문제 되겠고요. 선생님한테 배운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매뉴얼대로 풀었다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항 되겠습니다. 네, 보자. 그림은 A에서 C의 지점 D1에서 D5 위치 되겠고요. 표는 A에서 C 중 두 개의 신경은 P에, 나머지 한 개의 신경은 Q에 역지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 4초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는 자극점이 동일한 거니까 자극점의 막전이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아야 되겠죠. 네, 전체 시간이 4초 알려줬기 때문에 자극점의 막전이 찍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점을 매칭하는 유형 되겠습니다. 지점 매칭은 시간비에 따른 거리비 이용해라 라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문자가 있죠. 막전이가 마이너스 80, 0 플러스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막전이가 문자로 되어 있는 유형은 뭐부터 보라고 했어? 모든 문자가 다 있는 것부터 봐라 라고 했어. 이런 팁들, 이게 다 매뉴얼로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 드린 거야. 네, 그 다음에 A에서 C를 구성하는 모든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1로 같다라고 돼 있어. 네, 그럼 속도가 1로 같다라는 전제를 딱 깐 상황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지점 간의 거리를 보셔야 돼. 그러면 얘네가 다 1cm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정수에 찍힌다 이해서 여기 시냅스가 없다면 막전이는 요런 데 정수에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요런 데만 찍혀야 되겠군. 요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접근을 해보면 네, 속도는 1로 같은 상황이고요. 그죠? 그리고 1cm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뉴런 두 개는 자극점이 P로 동일하고 한 개는 Q다 라는 거지. 전체 시간이 4초 여기 자극 지점의 막전이 찍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간비에 따른 거리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막전이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문자가 다 있는 뉴런부터 보는 거야. 여기서는 뭐야? A죠? 그렇죠? A가 여기 A, B, C가 다 있어. 그리고 얘는 A가 두 개 있다.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고요. A, B, C는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0이니까 우리 뭐 하는 거야? 기준점 풀이 해야 되니까 이거 찍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에 0 0은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는 상황 되겠지?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 0을 딱 찍는 순간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는 시냅스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시냅스가 없으면 속도가 1이고 얘가 1cm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자극을 줘도 정수에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이런 데만 찍힐 수밖에 없는 건데 얘는 시냅스가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A가 두 개인데 그러면 이 플러스 30이 두 개, 마이너스 80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0은 또 얘가 여기 간격이 1cm잖아. 그러면 딱딱 이렇게 찍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자극점과 시냅스 어디에 있는지 동시에 찾을 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 기본적으로 이제 시냅스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시냅스 앞쪽에 자극을 줬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요 세팅으로. 왜? 지금 이렇게 자극을 준다면 얘는 여기 시냅스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막전이는 정수에 안 찍히고 이런데 소수점에 막전이 시간이 찍힐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냅스 이 앞쪽에 있고 자극 여기 줬다면 얘는 뒤로 못 넘어가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뜬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걸 딱 보자마자 이제 어떤 세팅으로 일단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에는 자극을 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 시냅스가 여기 두 개 있으니까 그럼 여기 시냅스 기준으로 여기 이런 데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극 지점을. 오케이? 선생님 얘도 가능하지 않나요? 여기 시냅스 여기 있고 여기 자극을 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시냅스가 너무 앞쪽에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지연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이 뜰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걸 딱 보자마자 자극 지점 여기 아니면 여기고 여기 시냅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자극 지점은 요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 지금 자극 지점이 요거면 여기 마이너스 70 여기 마이너스 80 80 뜨고 그 다음에 여기 시냅스 지연이 됐다면 여기 플러스 30이 뜰 수가 없어. 그렇잖아? 원래는 시냅스가 없다면 플러스 30인데 시냅스 지연되니까 여기 플러스 30이 뜰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시냅스가 있고 여기에 자극을 줬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시냅스가 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70에 여기 시냅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나오고, 얘도 원래 시냅스가 없다면 마이너스 80인데 시냅스가 있어서 여기서 지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0 찍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초 가는 거니까 여기서 1초 가서 또 0 이렇게 찍힌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딱 맞군. 오케이. 네, 그래서 A가 지금 2개 있기 때문에 여기 숫자가 2개 있는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인 상황에서 지금 이 마이너스 70은 D3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D3가 얘는 C고요. 얘는 마이너스 70이란 말이야. 그렇죠?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같으니까 여기 자극 주고 여기도 똑같은 거 자극 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PP, 얘가 자극 지점 Q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 일단.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지금 얘네가 지금 마이너스 70으로 같으니까 여기 P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딱 보면 안 되죠. 왜? 지금 얘를 보면 얘는 싹 보니까 뭐가 있어? 여기 CB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둘 중에 하나거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60이 있잖아. 그지? 그럼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을 찍어보면 여기 자극지점 마이너스 70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그잖아? 그럼 자극지점으로부터 얘가 1대 2대 3 그럼 속도가 1이기 때문에 자극지점으로부터 시냅스가 없는 상에서 1cm, 2cm, 3cm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1cm 더 갔을 때 마이너스 70 요게 딱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자극지점으로부터 1, 2, 3, 4cm 떨어져 있는 지점 얘 있잖아. 그렇죠? 1, 2, 3, 4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극 지점이 D1 아니면 D5이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그런데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보이냐면 얘는 싹 보니까 B가 2개네. 그렇죠? 그럼 B는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C 같은 경우에는 자극 지점이 중간 지점일 수밖에 없죠. 즉 얘는 끝에 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일한 자극지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네가 동일한 자극지점은 당연히 될 수 없지. 왜? 얘가 지금 마이너스 70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자극지점 A와 C가 동일한 자극지점으로서 얘가 P고 얘가 P고 얘가 Q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하니까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70 있고 마이너스 70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똑같은 PP 일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B가 2개 있으니까 중간 지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C부터 접근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극 지점 여기인 상황에서 지금 여기 B가 2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시냅스가 없고 여기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떠야 되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냅스가 없으니까 플러스 30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70이 여기 2개 있잖아. 그러면 여기 시냅스 넣고 마이너스 70 해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지점 좀 더 매칭을 해보면 네, 그러면 마이너스 70이 D1, D3이기 때문에 여기 얘가 D1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0이 2개 나왔으니까 여기 B 이렇게 2개 나왔잖아. 얘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지. B가. 그럼 나머지 C는 플러스 30 인 상황이니까 그럼 지점 매칭은 다 되겠네. 여기서 C의 플러스 30은 D5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의 마이너스 80은 D2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0이 그럼 D4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자극 지점 찾아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보면
이 D3는 플러스 30. 플러스 30이고 그 다음에 D4는 마이너스 80 이고 D1이 마이너스 70 D5도 마이너스 70 그리고 D2가 마이너스 60이니까 그러면 지금 자극 지점은 여기 있군. 그렇죠. 나오네. 그리고 얘는 시냅스가 없어야 되는 거지. 시냅스는 여기 두 개 있다라는 거. 오케이. 네, 그래서 얘도 결론은 어떻게 풀었냐면 여기 지점 매칭하는 거니까 시간비에 따른 거리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준점 풀이를 해야 되니까 모든 기호가 다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해서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 네, 그럼 보기 보자. Q는 D4다. D5다. 지금 Q는 여기니까 D5 맞고요. 미음의 시냅스 있고요. 가가 5초일 때 A에 지금 여기 D5네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여기죠. 여기. 그죠? 그럼 얘는 뭐 따로 또 구할 필요가 없지. 그죠? 전체 변의 막전의 변의 하면 되는 거고요. 4초일 때 얘는 이 0은 뭐야? 요거죠. 요거. 그쵸? 그러면 4초일 때 여기니까 5초일 때는 또 1초 이렇게 가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얘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맞다. 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형 분석 문항이고요. 얘는 이제 감수 분야가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 문항 되겠습니다. 네, 보자. 어떤 동물 중에 유전형질이 가는 새쌍의 대림전자 A, B, B, D, D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표는 이 동물 종이니까 얘는 한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종. 개체 P와 Q, 세포 1, 2, 4에서 A, B, D, DNA 상대량 더한 값과 X 염색체 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은 세포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인 거고요. 1, 2, 3, 4 중 2개는 P 거고요. 그래서 2개는 P 거고 2개는 Q 거래. 그 다음에 얘네는 지금 여기 이 넷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기억은 여기 라지 스몰 A 중 하나고 P는 수컷, Q는 암컷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크게 보자. 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 알려준 게 뭐냐면 2개는 P 거고 2개는 Q 거다 라는 거죠. 2개는 수컷이고 2개는 암컷이다 라는 거. 네, 그럼 일단 요거부터 접근을 하면 되겠지. 네, 핵형 분석 해보면 얘는 지금 상동 염색체 쌍이 있으니까 2n이고요. 여기 이 플러스랑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2인지 1인지까지 표현을 해보면 곱하기 2 염색체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다 여기서 같고 암컷인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가 X, Y 다르죠. 그죠? 그럼 얘는 2n 곱하기 2의 수컷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게 여기 있죠? 그죠? Y가 있으니까 얘는 수컷이다. 그죠? 얘는 그러면 n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 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보자. 여기 유전자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라제이 있으니까 얘도 라제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스몰 a 있으니까 스몰 a 있고 그 다음에 스몰 d 있으니까 스몰 d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네가 이제 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여기 n이고 2n이니까 하위 있음 상위 있음 하면 얘는 지금 라제이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거라는 거죠. 라제이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여기 스몰 a, 라지 d 이렇게 있고 라지 b, 여기 라지 b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B 같은 경우에는 얘가 X 염색체 있는 거죠? 그렇죠? 얘가 X니까 X 염색체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상 염색체 있는 상황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거 매칭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딱 보니까 여기 X 염색체가 이게 2개인 게
있지? 그쵸? 그럼 얘는 암컷이라는 거죠. 암컷. 그 다음에 얘는 XM 색채가 한 개니까 얘는 암컷일 수도 있고 수컷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XM 색채가 없으니까 수컷이라는 거죠. 그쵸? 요거는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은 요거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XM 색채가 없는 게 요거죠? 그죠? 그럼 얘가 이게 다라는 거야. 다. 그 다음에 또 쉽게 알 수 있는 게 XM 색채가 얘밖에 두 개가 없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가라는 거지. 그렇죠?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요건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얘는 XM 색채가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라제가 이미 두 개 있고, 그죠? 여기 써보면 얘는 라제가 지금 여기 이미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a가 이미 이렇게 두 개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B는 Y형 색채에 있는 거니까 X형 색채에 있는 거니까 얘는 Y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얘는 B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D는 여기 스몰 D가 두 개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요건지 지금 요거만 보면 판단이 안 되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얘가 6 여기서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 라제 두 개 받고 그다음에 여기 스몰 d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여기서 스몰 d를 두 개 받든 아니면 스몰 b를 두 개 받든 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8도 8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라제 두 개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몰 d가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미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스몰 d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스몰 b 뭐 이런 식으로 박으면 이렇게 되면서 8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 나만 봐서 2인지 3인지 확정이 안 돼. 그래서 나를 가지고 이걸 확정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암컷 가지고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일단은 얘는 암컷인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암컷이 있는데 XM 색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단 N이라는 거죠. 그렇죠? 암컷의 N. 암컷의 N에서 여기서 얘가 6 아니면 8인데 딱 봐도 요거는 될 수 없겠군. 이런 생각이 들지. 왜? 지금 N이잖아. N. 암컷의 N. 그지?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최대값이 2n, 4n, 2n, n에서 지금 n은 지금 여기 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얘는 6, 8, 6, 3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가 n 곱하기 2고 n 곱하기 1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암컷의 n에는 여기 더한 게 8이 나올 수가 없어. 딱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사실 이거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지금 암컷의 n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얘는 수컷이 되는 거지 이제.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요거라는 거야. 이거. 이거 나. 오케이. 네, 그럼 얘는 이제 8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채우면 되는 거야? 여기에 라제이 두 개 있고 내가 방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여기 스몰 b 두 개 받고 여기 스몰 d 여기 이렇게 박으면 이게 8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스몰 d 이렇게 박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XM 색채에 스몰 b 이렇게 박으시면 되겠다 라는 거. 네, 그러면 얘는 이제 끝났고 얘는 끝났어. 그래서 얘는 지금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얘를 보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보면 되겠지. 요거, 그쵸? 그러면 얘는 n에서 저기 얘는 이제 6이니까 n 곱하기 2거든. 그쵸? n 곱하기 2에서 여기서 2 플러스 2로 쪼개지는 거니까 라제이 얘는 스몰 b 스몰 d 라는 거야. 그럼 하위 있음 상위 있음 올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 라제가 있어야 돼. 얘가 2n이니까 따라서
여기 스몰 a 있으니까 얘가 large 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얘 스몰 b도 있어야 돼. 여기 large b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요거에 x 염색체, 상등 염색체 스몰 b가 2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스몰 d도 있어야 돼. 그럼 얘가 large d, 여기 스몰 d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보자. E는 P의 세포이다. E는 지금 암컷이니까 P 돼서 E는 Q의 세포고요. 기억은 large이고요. 스몰 d의 DNA 상대량은 1은 지금 이게 1이니까 스몰 d에 몇 개 있어? 2개 있죠. 2개. 그리고 3. 3은 얘니까 그럼 여기에는 스몰 d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죠? 서로 같지가 않다. 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 해서 2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가계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가계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GT 심화 스킬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제 GT 가계도 8공식 중 단 2가지 공식으로 스르륵 풀리는 가계도가 출제가 되었죠. 네, 그럼 그 2가지 공식이 뭐냐? 일단 뭐 당연히 저와 함께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 거라고 믿는데 일단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2가지 공식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모든 가계도 문제를 이제 GT 가계도 8공식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 8가지 공식으로 기본적으로 다 풀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GT 가계도 8공식을 사용하는 가계도 매뉴얼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는 딱 2가지 공식으로 풀리는데 첫 번째 공식은 뭐냐? 갑툭튀 열성이죠. 일단 이 갑툭튀 열성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뭐냐면 일단 부모의 표현형이 같은 상황에서 자손에서 부모에는 없는 표현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결론은 이 갑툭튀의 형질이 열성이다. 이게 갑툭튀 열성이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사실 다 알고 있을 텐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얘가 열성이다 하고 끝내버려. 근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결론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갑툭튀 열성이 뜨는 순간 이 엄마는 무조건 유전자형이 이형적합성입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어.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든 X염색체 유전이든 예외가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것까지 일단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걸 몰랐다면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심화 스킬에서 다 가르쳐 드리고요. 네, 2번째 공식은 우동, 우성입니다. 우동, 우성은 뭐냐면 우동은 우성 동형적합성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떠한 사람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우성 동형적합성이라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윗세대, 아랫세대 성별 상관없이 표현형은 요거랑 다 같다. 뭘로? 우성으로 같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우동, 우성 되겠습니다. 왜 같겠어? 얘가 라제이면 이 라제이 하나 아빠한테서부터 물려받았을 테고 이 라제이 하나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을 테고 그리고 라제이니까 하나 이 자식한테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우성 동형적합성 우동이라면 윗세대 아랫세대 다 우성 대림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형은 다 같다고. 뭘로? 우성으로. 아시겠죠? 얘를 기준으로 윗세대 아랫세대 다 같아야 된다 라는 거. 그럼 만약에 우리 실전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일단은 우성 동형적합성인지 즉 우동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알 수 있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형이 다른 게 있으면 얘는 그러면 우동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2가지
공식으로 싹 다 풀린다라는 거. 네,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의 유전자와 나의 유전자 중 하나만 X 염색체 있다. 그럼 하나는 X, 하나는 상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가는 HH, 나는 T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구성이고요. 여기 가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성은 싹 있는데 여기 스몰 H에 라지 T 더한 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기억 2개 있고 니은, 디귿 있는데 0, 1, 2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 네, 그럼 얘는 DNA 상대량 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의 유전자를 최대한 박아놓고 유전자를 쓴 구성원부터 보시는 거고 그리고 성별은 뭐부터 본다? 여자부터 본다. 항상. 아시겠죠? 요걸 잘 보세요. 네.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전자가 large H, small h, 그 다음에 large T, small d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X에 있다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위에 형질을 표시를 해보면 얘는 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가 남자니까 여자겠죠. 그죠? 남자니까 여자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A랑 3이랑 그 다음에 4랑 B인 건데 일단은 성별부터 체크를 해야 돼. 얘는 지금 여자고 그 다음에 여자고 그 다음에 남자고 그 다음에 얘는 여자. 일단 뭐를 봐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자부터 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부터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느드 0, 1, 2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막 무작정 요거부터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꼭 선생님의 심키를 들으신 친구는 그 매뉴얼대로 계속 일관적으로 푸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매뉴얼은 이 가계도 그림부터 보라는 거고 갑툭튀부터 있는지 보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갑툭튀를 찾으려면 일단 이 부모가 표현형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일단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싹 보니까 얘는 가려져 있어. 얘도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는 모르겠고 얘는 딱 보니까 여기 갑툭튀가 보이네. 그지? 그럼 여기서 갑툭튀에 의해서 첫 번째 결론은 갑툭튀, 이 가가 열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가 열성, 정상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칠 만한 것 근데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공식은 뭐다? 엄마는 무조건 잡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지금 얘는 잡종 이형적법성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걸 써놓고 가는 게 좋아.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잡종 나왔으니까 이제 우남 연료를 찾으면 되는데 여기서 우남 연료는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도 딱 보니까 갑툭튀는 없는 상황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제 요거를 보셔야 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무작정 본다기보다는 여기 제시된 거 유전자를 최대한 박아라 라는 건데 지금 A와 B는 표현형을 안 알려준 거기 때문에 박을 수 없는 상황이고 3은 내가 여기 이형적법성 이 박아놨고 그 다음에 4.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박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우열이 판단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표현형이 정상이라면 라지 H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지금 표현형이 여기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라지 H 하나는 이렇게 받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럼 가보자. 지금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부터 접근하는 게 좋겠어? 여자부터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럼 여자가 3명이 있는데요? 그럼 뭐부터 접근하는 거야? 얘가 유전자를 최대한 박아놓은 것부터 접근을 한다. 그럼 여기 3을 내가 이미 박아놨기 때문에 3부터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3을 싹 보니까 나는 뭘 할 수 있어? 여기 스몰 h랑 라지 t가 있는데 내가 스몰 h는 여기 하나 박아놨지 않아? 그죠? 그러면 일단 이 니은은 0은 아니겠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스몰 h를 내가 박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0이 이젠 기억인지 디귿인지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 기억, 디귿 있는데 뭐부터 본다? 여자부터 본다고 여자. 오케이? 그럼 여자가 지금 이렇게 두 명인 상황에서 하나는 기억이고 하나는 디귿입니다. 그럼 얘가 0인지 얘가 0인지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 주시면 되는데 다행히 둘 다 여자야.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여자에서 이 값이 0이면 유전자형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얘가 0이면 여자는 상이든 x이든 상관없이 스몰 h가 없는 거니까 유전자가 라지 h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지 t가 없는 거니까 스몰 t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기억 디귿이기 때문에 둘 중에 0인 애가 유전자가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또 막 가정을 해? 여기 막 적어? 그게 아니다.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딱 이렇게 쓰자마자 요게 보여야 되는 거지. 이게 뭐야? 우성 동일 적법성 우동이잖아. 우동. 오케이? 그러면 우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부터 판단을 하는 거야. 우리 매뉴얼은. 그럼 여기서 지금 A 아니면 B인데 일단은 B를 딱 보니까 얘가 우동은 아니겠구나.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왜? 얘가 만약에 우성 동형 적법성이라면 얘를 기준으로 윗세대, 아랫세대 표현형이 다 같아야 돼. 선생님 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다 같아야 된다고. 근데 얘랑 다르잖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우동은 아니다. 바로 나오는 거지. 되겠지? 네, 따라서 지금 여기서 B도 지금 우동은 아니야. 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0은 이제 나머지 뭐다? 기억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는 유전자형이 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라지 h에 스몰 t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억이 4도 있잖아. 그죠? 그럼 4 보시면 돼. 그럼 4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가 라지 h, 스몰 t 둘 중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판단을 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 싹 보니까 얘가 이제 스몰 h가 없기 때문에 얘는 남자니까 상인지 X인지도 판단을 해서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염색체 유전이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바로 보이지. 그지? 요거야. 어떻게 할 수 있어? 역시 뭐가 보여야 돼? 우동이 보여야 된다. 우동. 응? 그러면 얘가 역시 우동이면 얘를 기준으로 위아래 표현형이 얘랑 같아야 된다고. 다 같아야 돼. 근데 다르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역시 뭐는 아니다. 우동은 아니다. 라는 거. 그럼 얘는 X염색체 유전이구나. 나왔고요. 그럼 하나는 X고 하나는 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상염색체 유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숫자가 0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스몰 t 이렇게 되면서 순종 대대매칭. 그럼 스몰 t가 나구나. 끝났다. 라는 거. 오케이? 선생님이 요거 푸는데 가져간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그냥 우리 매뉴얼대로 푼 거야.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듯 두 가지 공식. 여기 갑툭 t. 그리고 얘가 우동인지 요거 가지고 다 푼 거지. 끝났잖아. 아시겠죠? 요렇게 풀면 요 문제는 1분 컷. 아시겠죠? 가계도를 1분에 풀 수 있는 놀라운 스킬. 네. 아직 안 들으셨다면 GTC 마스크 읽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가계도를 바로바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식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끝났으니까 뭐 유전자 쓰면서 나머지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니은과 디귿이 1인지 2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유전자 쓰면서 하면 돼. 네, 그럼 여기서 3 얘부터 써보면 얘는 그러면 얘가 지금 정상이기 때문에 라지 t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얘 싹 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스몰 h 라지 t 더한 건데 여기 내가 스몰 h 라지 t 하나씩 다 써놨네. 그치? 그러면 얘는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나머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스몰 h 라지 t 하나씩 있는 거니까 얘는 스몰 t로 확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얘를 찾아야겠죠.
네, 그럼 찾아보면 지금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전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얘는 지금 표현형은 안 알려줬지만 여기서 위, 남자, 아래, 남자가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스몰 h, y인 거고 얘는 지금 정상이니까 large h, y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X3 색채 유전인 상황에서 남자 그리고 여자인 관계니까 이거 large h를 줘야겠군.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여자, 남자인 관계니까 스몰 h 물려받았겠군. 그렇죠?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에 대해서는 나니까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나니까 스몰 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스몰 t니까 스몰 t 하나 이렇게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 얘는 여기 있지.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스몰 h 라지 t 더한 게 1이야. 그럼 여기 스몰 h 내가 여기 하나 적어놨잖아. 그럼 여기는 large t가 있으면 안 되겠네. small t 이렇게 된다. 끝났다. 라는 거. 네, 그러면 문제 보자. 이제 디귿은 1이다. 네, 디귿은 1 맞고요.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유괴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럼 가가 발현되려면 이거 small h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 거고 나가 발현되려면 small t 표현형이 나와줘야 된다. 라는 거지. 네, 그럼 유전자형 전개하면 이 스몰 h가 날 확률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고 4분의 1. 그 다음에 스몰 t는 얘가 다 스몰 t니까 1이죠. 네, 그러면 4분의 1 돼서 얘는 맞다. 라는 거. 예,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3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병원체 감염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 병원체 X는 세균이고요. Y는 바이러스고요. X는 필터 F를 통과하지 못하고 즉 세균은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Y는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필터를 통과한다 라는 거죠. T는 X와 Y 중 하나에만 작용해서 증식을 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자. A가 들어있는 시료를 F로 걸은 F는 지금 필터죠. 이게 다 그냥 용어로 나오면 좋은데 다 기호로 해가지고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어쨌든 필터 F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A가 들어있는 시료를 F로 걸은 여과액 이거를 이렇게 걸은 여과액 1과 그 다음에 B가 들어있는 시료를 이렇게 걸은 여과액 2를 준비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는 X와 Y 순수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만약에 X 세균이라면 얘가 여기에는 세균이 없는 거고 얘가 바이러스라면 여기 밑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야.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X, Y에 노출된 적이 없는 생쥐 기억에서 리을을 준비하여 표와 같이 주사액을 기억에서 리을에게 주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일단은 1, 2 요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이게 죽었어. 이거 넣으니까 죽었어. 얘는 이거 넣으니까 살았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죽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병원체가 있다라는 거야. 즉 여기 걸러진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에 바이러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이러스는 지금 Y거든. 이거 Y. 그렇죠? 그럼 얘는 세균 X. 그죠? 그럼 여기는 지금 세균은 여기에는 없다라는 거야. 걸러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살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얘가 죽었는데 얘는 살았죠. 그죠? 그럼 T는 지금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T가 지금 얘의 증식을 억제한다라는 거. 보자. A는 X다. A는 지금 Y 바이러스 되겠고요. 네, T는 Y에 작용하여 Y, 즉 바이러스에 작용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거고요. X와 Y는 모두 스스로 물질대선한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대선하지 못하죠. 정답은 니은 2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감수 분열 돌연변이
되겠죠. 네, 뭐 되게 문자만 있고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거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그럼 볼게. 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제의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유전자와 다의 유전자는 X3 색채에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가, 나로 그냥 습관적으로 풀면 이게 틀리는 거죠. 그죠? 네, 나의 유전자는 상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AA, 나는 BB, 다는 DD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표는 아버지 세포 1, 2니까 이게 지금 2n인지 n인지 곱하기 인지 곱하기 1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머니 역시 3, 4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자녀 R인데 지금 뭐 쭉 보시면 되겠고 지금 라지는 알려준 사항에서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여기 다 이제 찾아라라는 거고요. 그느드르가 있는데 0, 1, 2, 4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 4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4가 있다라는 것은 얘는 2n 곱하기 2라는 거죠. 우리 좌표 가지고 푸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P에게 라지 A, 라지 B, 스몰 D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네,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빠니까 남자거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걸 알려준 거죠. 그렇죠? Y 잡고 가. 그 다음에 다. 얘네가 지금 X3 색채에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라지 B가 여기 있다 하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2n 곱하기 1에서 염색체수가 24인 생식세포 가와 염색체수가 22인 생식세포 n 플러스 1, n-1 수정돼서 얘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크게 보자. 네, 그럼 보자. 지금 얘는 지금 라제이는 준 상황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느드르가 있는데 0, 1, 2, 4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죠? 얘네가 0, 1, 2, 4 그죠? 그럼 나는 여기에 뭐를 기준으로 본다? 4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는 얘가 2n 곱하기 2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4는 몇 개가 올 수 있지? 4는 지금 2n 곱하기 2로 싹 가본다면 이런 거잖아. 그렇죠? 요건 찾으면 되고. 그럼 4가 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 X3 색채에 있는 것은 남자는 4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남자가 만약에 4가 들어온다면 얘는 최대 1개만 들어올 수 있어. 1개. 오케이? 1개. 남자는 이 세포에서 4가 들어온다면 이거는 1개. 오케이?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가 들어온다면 최대 몇 개 들어올 수 있어? 얘는 최대 얘도 지금 4 동연적합성 해서 만약에 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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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면 얘는 여자는 4가 최대 3개 들어올 수 있죠. 오케이? 이건 최대 얘기하는 거 최대. 오케이, 얘도 이제 최대. 오케이, 요거를 딱 잡으면 이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야. 네, 그럼 4 찾기 해보면 그러면 지금 남자 같은 경우에는 4는 최대 이제 1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남자죠. 그렇지? 그러면 쌓아 보니까 기억은 2개나 있잖아. 그러면 기억은 4는 아니야. 4, 기억은 4는 아니야.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리을이 뭐 2개 있잖아. 그럼 리을 4는 아니야. 4는 아니야. 그럼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 4고요. 그 다음에 얘를 쌓아 보니까 여기 디귿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는 디귿이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 그죠? 여자는 4가 최대 3개 올 수 있어. 근데 여기 4개나 있으니까 얘도 4가 아니다. 그럼 4는 니은이 4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니은이 4야. 4. 또 니은이 있나? 없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가 있으니까 얘는 뭐라는 거야? 2n 곱하기 2라는 거고요. 얘도 4가 있으니까 2n 곱하기 2라는 거고 얘는 지금 4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여자고요. 오케이? 네, 그러면 봐봐. 지금 얘가 4가 하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좌표가 4, 0 좌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0도 하나 있어야 돼. 일단.
그죠? 0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적어도 근데 얘가 디귿 이렇게 되어 있고 기억이 하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0, 0, 0, 0 이렇게 될 수는 없지. 그쵸? 그러면 0, 0이 있다라는 건데 얘는 n이고 남자고 x가 되는 거야. 얘 여자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0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0, 0, 0, 0, 0 이렇게 나오고요. 기억이 0, 0, 0, 0, 0, 0, 0 이렇게 나오네요. 다 기억으로 돼 있어서. 그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대립 유전자 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라지니까 스몰 a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럼 나머지 이제 디귿과 리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 1 아니면 2인데 지금 얘를 보니까 디귿 있잖아. 그쵸? 그럼 얘가 2n 곱하기 2인 상황에서 1111일 수는 없지. 그쵸? 2겠죠. 그지? 네, 따라서 디귿이 2 이렇게 나왔다. 디귿이 2 그럼 리을은 1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없다, 있다, 없다. n 2 곱하기 2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1, 2가 있죠. 1, 2 좌표. 그러면 2n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없다, 있다, 없다. n 곱하기 1이 된다. 그럼 다 한 거야. 그죠? 네, 그럼 대립 유전자 쌍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대립 유전자 쌍을 찾을 때 일단 얘는 찾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찾으면 되겠어? 지금 여기 보니까 얘도 이제 정상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대립 유전자 쌍에서 얘가 어떤 조합이냐면 여기 0, 4 조합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도 4, 0 있으니까 얘네가 이제 대립 유전자 쌍이 되겠죠. 이렇게 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 2 그래서 합사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이 된다. 라는 거.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의 지금 요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다 찾을 수 있어. 그죠? 찾아보자. 네, 2n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써보면 이렇게 써보면 네, 그러면 지금 얘가 2n 곱하기 1이니까 얘는 스몰 d 하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합은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얘가 스몰 d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스몰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스몰 d 이렇게 하나 되고 얘는 여기서 라지 d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스몰 d 이렇게 되는 거죠. 조합이 대립쌍이니까 스몰 d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쌍이니까 이거 라지 d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대립 유전자 쌍인데 얘가 2, 0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라지 b가 있잖아. 그럼 라지 b가 두 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스몰 b가 되면서 남자는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2n 곱하기 1이고요. 그럼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유전자 뼈대를 그려보면 네, 여자에서 2n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지금 요 쌍이 라지였고 스몰 a가 4개 있으니까 얘는 스몰 a 이렇게 2개 박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X3색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D니까 이걸 보면 얘는 스몰 d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라지 d 이렇게 있네. 스몰 d, 라지 d 다 있는 거니까 얘가 동형접합성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B가 이렇게 이거 2개 있고 여기 대립 유전자 쌍 스몰 b도 있으니까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죠? 여자도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 R만 보시면 되겠죠? 네, R도 유전자 뼈대를 이렇게 그려보면 얘 핵형은 정상인 거야. 그럼 2n 곱하기 1로 해보면 이게 2n 곱하기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스몰 a만 2개 있고요. 그죠? 이렇게 그냥 스몰 a.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얘는 라지 D, 스몰 d 2개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니까 라지 B만 2개 있는 거다. 라는 거지. 그럼 딱 보자마자
얘는 이제 어떻게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지금 얘가 스몰 a, 라지 d, 스몰 a, 스몰 d인데 얘는 스몰 a가 없잖아. 아빠가 n-1 준 거고요. n-1. 엄마가 지금 n 플러스 1 준 건데 얘는 지금 몇 비분리야? 아빠가 지금 요거 준 게 없고 엄마가 지금 요거 이렇게니까 얘는 얘한테 물려받았고 얘는 얘한테 물려받았으니까 기원이 다르다. 그래서 얘는 제1 비분리 되겠죠. 네, 보자. 기억은 0 맞고요. A는 2와 대립유전자가 아니고요. 가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가 아니고 감수 1 비분리 기원이 다르다. 네, 정답은 기억해서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같은 경우에는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 유형인데 이렇게 단일인자, 다인자 연관되어 있는 거 혹시 여러분 펀의 사각형 풀어서 노가다로 푸셨다면 지금 제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매우 간단하고 쉽게 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킬이 정말 놀랍다, 새롭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꼭 저희 GT 심화 스킬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제 스킬대로 풀면 이런 문제는 정말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보자. 네, 가는 세쌍의 대립전자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인자라는 거고요. 얘는 삼복 대립인데 지금 이 FG인데 우열을 알려줬어. 이 F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P, 여자 Q 유전자를 알려준 상황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와나의 표현형 최대 12가지로 이 기억을 일단 찾아라 라는 게 이 출제자의 의도 되겠죠.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뼈대로 그려볼게. 네, 얘가 지금 복대립이고요. 나머지는 다인자니까 다인자는 대문자를 1, 소문자를 0으로 이렇게 바꿔서 여기다 표시를 해보면 지금 이 F에 10, 10, 1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FG에 1 기억에 지금 10, 1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제 스킬을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제 복합 유전교배 스킬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염색체를 기준으로 이 단일인자랑 다인자가 연관되어 있는 염색체는 유전자형 전개하시는 거고요. 즉 이렇게 묶어서 전개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염색체 기준으로 다인자만 있는 염색체는 선생님의 GT 라인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풀어보면 지금 이 유전자형 전개하면 이렇게 묶으면 이 F에 대문자는 그냥 합치면 돼, 2개.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이 G에 얘는 1의 기억이죠. 그쵸? 이 기억이 1이면 얘가 2가 되는 거고 0이면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FF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FG에 0 기억 이렇게 따로 쓸게요. 그럼 기억이 0이면 이게 0이고 1이면 1이야. 네, 그럼 요 상황에서 지금 요거의 표현형을 쓰면 얘가 2고 지금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는 F고 F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얘네가 표현형 같고 표현형 같으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묶을게요. 네, 그 다음 이제 얘는 이제 GT 라인 그리면 여기서 2차이 되는 거니까 이 차이가 선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여기서 2차이 선이 된다 라는 거.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12가지 맞추면 되는데 딱 보자마자 기억이 1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왜?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얘가 2, F 같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1이면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기억이
1이면 얘가 1이 되면서 얘네가 표현형이 완전히 같아져 버리죠. 그쵸? 그러면 얘가 몇 가지 나와? 이걸 뭐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어? 눈으로 보이는 거지. 그쵸? 얘가 1이면 얘가 표현형이 같게 되면서 여기서 3일은 3 그리고 3일은 3 해서 6가지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기억은 1이 아니고 0이다 라는 거죠. 0이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합쳐서 1이 되는 거고요. 합쳐서 0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12가지 나오겠죠. 어떻게 해서 12가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 단일인자 알파벳에 대문자가 이렇게 여러 종류 딸려 올 때는 뭘 해라? 이 사이에 GT 라인을 그려라. 라고 했지.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1차 이상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라? 여기 합쳐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2차이, 2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차이, 2차이, 1차이 합치면 돼. 그러면 얘가 2차이, 2차이, 1차이 이렇게 합치면 사각형을 싹 그렸을 때 얘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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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얘 6가지 나오는 거고요. 얘도 똑같겠죠? 그죠? 얘가 F에 대문자가 1, 0이 있으니까 역시 이 사이에 GT 라인을 이렇게 그려. 그럼 1, 0이니까 역시 1 되면서 얘도 2차, 2차, 1차이니까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얘는 12가지 나온다. 오케이. 네. 사실 선생님이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만 사실 세팅을 딱 하고 보면 바로 보인다. 오케이? 선생님 여기서 사각형 내리고 내리고가 뭐예요? 이게 선생님의 시그니처 스키 GT 라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딱 알면 다인자는 정말 쉽게 풀리니까 꼭 선생님 스키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은 0이라는 거고. 네, 문제 보자. A의 가와나의 표현형 중 나만 Q와 같을 확률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는 지금 0인 상황이니까 그럼 Q의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F면서 지금 대문자가 하나, 둘, 셋 개인데 그럼 얘가 지금 가고 난데 그러면 나만 Q와 같을 확률인 거니까 그러면 나만 Q와 같을 확률이니까 얘가 F면서 3이 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거잖아. 확률은 F면서 대문자는 3이 아닐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네, 그럼 확률은 세팅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합쳐서 쓸게. 그러니까 지금 1이고요. 얘는 0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확률이니까 여기 대문자 종류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 종류는 얘가 2개 주고 2개 주는 거니까 합치면 얘가 4고요. 그래서 2를 빼면 2고 2를 빼면 0 이렇게 되는 상황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일단 뭐부터 선택을 해야 돼? F를 선택을 해야 돼. 그죠? F를 선택하려면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그러면 이 F를 선택했을 때 자동으로 얘는 1이 선택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1이 선택이 됐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종류는 이거를 이제 합치면 되는 거니까 5가 나오든가 3이 나오든 합치면 3, 합치면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네를 선택할 확률은 파스칼 쓰면 1대 2대 1에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선택할 확률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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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그럼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요거를 선택했을 때 요거나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이건 선택하면 안 돼. 왜? 3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택할 확률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나 요거 선택할 확률은 지금 요거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4분의 2가 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F를 선택했을 때 요게 선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선택했을 때 대문자의 종류는 합치면 4, 2, 0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를 선택을 하든 3은 안 나오니까 이걸 뭐를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요거 다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야. 네, 그럼 요거를 선택할 확률 역시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 선택 확률은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1이죠. 1. 그쵸? 4분의 4니까.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 이거다. 라는 거.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16분의 2에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계산을 하면 8분의 3이 된다. 네.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막 쓸데없이 펀의 사각형 그리지 말고 이렇게 딱 선생님의 복합 유전교배 스킬 싹 쓰면 쓱 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GTX 그리고 풀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GTX 그려볼게. GTX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그린 거죠. 네,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채우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요거고요. 니은, 디귿이니까 일반적인 이제 범위는 아니야.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가지고 풀라는 거죠. 그죠? 요거 가지고 한번 풀어보자고. 네, 일단 채울 수 있는 거 채우시면 되는데 얘는 B고 얘는 백이니까 요거부터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X-니은은 뭐죠? X-니은이니까 지금 이 길이야, 이 길이. 오케이? 즉,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T1일 때는 요 길이가 지금 6D고요. 그리고 T2일 때는 요 길이가 7D인 거지. 그쵸? 그럼 변화량이 나오잖아. 그쵸? 그럼 이거의 변화량은 뭐의 변화량과 같아? 지금 얘는 A대에 니은을 더한 건데 A대는 이제 변화량이 0이죠. 그러면 지금 요거의 변화량은 지금 이거의 변화량과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갈 때 변화량이 플러스 D니까 그럼 이거의 변화량이 플러스 D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마이너스 D, 얘는 플러스 2D가 되면서 그러면 여기 H대의 변화량은 X의 변화량과 같죠. 그럼 X는 T1에서 T2로 갈 때 변화량이 2D가 되는 거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채우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분수, 즉 B로 되어 있으니까 이 B를 길이로 바꿀 때는 문자를 넣어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얘가 2니까 얘가 1분의 2가 되면서 여기에 문자를 이렇게 넣어보자고. T1일 때 기억은 2x가 되는 거야. 그럼 기억이 이 길이잖아. 이 길이.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T1일 때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디귿은 요 길이잖아. 요게 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T1에 이렇게 길이가 나왔고 여기 변화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T2의 길이는 이 변화량 가지고 만들면 돼. 즉 T2는 x 여기서 플러스 2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서 액틴 필라멘트 반이니까 얘는 변화량이 0이죠. 이렇게 된다. 길이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x와 d를 풀 수 있죠? 어떻게? 요 공식 가지고. 그쵸? 그럼 얘는 디귿분의 기억이 여기서 T2일 때 디귿분의 기억이 6분의 5인 거니까. 그쵸? 그럼 계산을 하면 여기서 12x 5x 플러스 10d니까 x는 7분의 10d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길이를 좀 딱 떨어지게 이제 숫자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아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x를 이제 7분의 10d로 바꿔보면 (7분의 10d) 인 거고 얘는 그럼 2x니까 7분의 20d가 되겠죠. (20d) 얘가 이제 뭐가 보여?
지금 얘도 이 길이가 7분의 20D인 거니까 그럼 난 뭘 하고 싶어? 지금 요 길이가 나와 있잖아. 그쵸? 이 길이가 지금 6D고 지금 그럼 이 길이 합친 게 7분의 30D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6D 빼기 7분의 30D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길이는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7분의 12D가 나옵니다. 7분의 12D. 그럼 얘는 이게 합친 게 7분의 20D니까 좀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7분의 파이D가 되는 거죠. 파이D.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D로 다 통일시키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7분의 10D 플러스 2D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7분의 24D가 나오네. 얘는 7분의 24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7분의 12D에 마이너스 D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7분의 12D에 마이너스 D 하면 여기서 7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는 7분의 5D가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지금 7분의 8D에 플러스 D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7분의 7D 하면 되는 거니까 7분의 15D가 나온다. 라는 거. 그럼 다 했다. 오케이. 네, 그럼 보자.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다. 지금 얘는 플러스 2d 되는 거니까 t2가 더 긴 거죠. 네, 그 다음에 t1일 때 니은의 길이 t1일 때 니은이 지금 요거죠. 이거 7분의 8d인 거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h대 길이 요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요거분의 요거는 지금 83, 24니까 3 맞고요.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3D인 지점 3D. 그럼 3D는 7분의 몇 D야? 7분의 73, 21D 인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두 개 더한 게 7분의 20D니까 그러면 7분의 21D니까 요쯤 되겠죠? 그렇죠? 요쯤. 네, 그러면 얘는 디귿에 해당한다. 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호르몬 기억이 식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상 생쥐 A와 기억이 생성되지 않는 생쥐 B를 준비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와 B에게 동일한 양의 먹이를 주면서 먹이 섭취량과 체중을 시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는 그림과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1과 2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생쥐에서 기억이 생성되지 않으면 식욕이 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데 기억을 생성하지 않으면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기억이 생성되지 않은 생쥐니까 식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많이 먹는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지금 먹이 섭취량이 많은 게 1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B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많이 먹으니까 얘가 체중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네, 보자. 2는 A 맞고요. A는 지금 체중은 이제 실험 결과니까 종속변이 되겠죠. 그럼 B에게 기억을 주사하면 그러면 기억을 주사하면 기억이 생기니까 식욕을 억제하겠죠. 그죠? 식욕을 억제하니까 먹이 섭취량은 증가하지 않겠지. 감소하겠죠. 정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해설 강의 다 찍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이번 시간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시고 선생님이 특히 이 GT 스킬 여러분이 처음 보셨다 아니면 정말 이런 스킬이 다 있었다니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꼭 저의 GT 심화 스킬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육모 수준 그리고 육모 수준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은 고퀄리티 심화 엔제 에볼루션이 이미 완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념 틀리셨다면 선생님의 개념 모의고사 16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또 계속 연습하시면 구모 수능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자신을 이기는 노력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